어쩔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10월 8일 화요일 방송입니다. 앞서서 뉴스룸에서 목감기 때문에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목감기가 계속적으로 낫지 않습니다. 저도 한 3주 이상 지금 약을 먹으면서 계속 또 지난주부터 해서 좀 휴일이 많았잖아요. 쉬고 이렇게 잠도 푹 잤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낫질 않아요.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네, 최진웅님, 저도 최진웅님을 보고요. 네, 하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보현님, 안녕하세요. 로드만 데니스님, 호텔 크루아상님, 춘향님, 한귀동님, YRRR님, 쭉쭉. 마이 뷰티풀 엔젤님, 감사합니다. 대부분 다 많이 들어오셨고요. 임누비 언니님도 역시 들어오셨네요. 사랑초님,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감기 건강 유의하십시오. 말씀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더욱이나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역시나 시장의 만병의 또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일단 좀 내려놓고 좀 쉴 때는 푹 이렇게 내려놓고 쉬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탈감님, 항상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방송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제가 좀 목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듣기에는 그렇게 좀 너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행입니다.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듣기에 불편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조금 천천히 그렇게 불편하시지 않게 천천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앵그리 한스님, 휴가여서 하면서 시청 중입니다. 말씀 주시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17.7포인트 하락 출발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장 전에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사실은 어닝 쇼크였죠. 9조 1천억 정도 발표가 됐고요. 영업이익단.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나 아니면은 반도체 소부장 좀 하락 출발한 가운데 비만과 탈모 치료제 그리고 MLCC와 의료 AI, 액침 냉각, 음원과 음반, 우크라이나 재건, 해운과 영상 컨텐츠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미국 주식시장은 고용 우려 감소 여파 이어지면서 시장 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 미국채 금리가 4%대로 올라섰고요. 지정학적 우려에 유가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다소 조금은 차익 실현이 나타난 미국 시장이다 볼 수 있겠고요. 전일 예상치 크게 상회했던 비농가 취업자 수 영향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됨과 동시에 지정학적 불안도 더우면서 유가가 올라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괜찮다라고 보기 때문에 유가가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지정학적 불안도 유가를 좀 더 올리는 그런 요인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매크로 지표 보여드리면 패드워치 기준 11월 금리 관련해서 오른쪽 보시면 동결 확률이 벌써 13.7%로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50bp B컷 이야기는 아예 사라졌고요. 동결 관련된 부분들이 13.7%. 아직까지는 25bp 금리 인하가 그래도 대세이긴 합니다만 자, 동결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그만큼 경기가 괜찮다. 노 랜딩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착륙, 소프트 랜딩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데 오히려 경기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노 랜딩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4%를 넘어가기 시작했고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좀 더 우려가 또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도 더 조금은 시장의 조정 요인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자, 급격히 형성된 유가와 고용발 인플레 우려에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서 위험 자산 선호가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오전에 중국이 다시 개장을 했기 때문에 또 수급이 중국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 모두가 수급의 이탈 우려도 될 것 같고요. 이익의 악화도 우려됐기 때문에 일단은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볼 수 있습니다. 수급은 외국인 현선물 동반 순매도로 전환했고요. 중국 개장에 수급 쏠림 우려가 심화됐는데 중국 시장이 아주 오랫동안의 연휴 이후에 다시 개장이 됐지만 중국 시장이 장중에 10% 급등하면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거의 상한가입니다. 지수가 상한가로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급등하면서 시작하면서 이제 상승폭이 조금은 줄면서 마무리는 됐지만 장 초반 10% 급등하면서 시장이 시작을 했고요. 홍콩 항생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이 쉴 때 올랐기 때문에 오늘 마이너스로 이제 전환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반도체 실적마저 좀 부진하다 보니까 국내 시장이 더 좀 부정적인 흐름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9조 1천억 정도 나왔고요. 예상치가 10조 원대 초반 정도 예상됐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서 어닝 쇼크로 볼 수 있고 전분기 대비 감소는 했습니다. 9월 3일 이후에 외국인은 전 거래일 순매도로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모바일 고객사의 재고 조정과 중국의 메모리 레거시 관련된 부분들의 공급 증가 이슈라든지 HBM3 납품 지연이 골자였고 시장의 우려가 더 컸던 상황에서 저가 매수 유입될 주가 레벨이긴 하지만은 HBM 납품 지연 등이 아직은 해결되지 않은 모습이 좀 아쉽습니다. 산업재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었는데요. 금리와 달러 반등에 원달러 환율이 어느새 1350원대 육박하면서 조선과 방산 등 수출주 마진 개선을 기대하는 모습이었고요. AI 서버 수요에 GPU 출하량 급증 발표하면서 전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15.8% 급등을 했는데 엔비디아도 4% 이상 급등하다 다소 밀리긴 했지만 2.3% 상승을 했지만 국내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이 나오면서 일단은 뭐 하이닉스까지도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전영현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문까지 내고요. IR 서명 자료에서 나타났듯이 HBM 관련된 퀄리파잉 그리고 납품이 주요 향후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지금 좀 지연되고 있다 밝혔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은 보수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코스닥은 삼성전자 실적 쇼크와 중국 주식시장 개장 영향에 다시 하락을 했는데요. 수급이 중국 주식시장으로 또 많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펩트론의 일라릴리와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 소식에 빅파마 협업 기대 확대되면서 제약바이오가 동반 상승했고요. 대형주 가운데서는 알테오젠 상승세 보였고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4% 이상 상승하는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비만 치료제가 위고비 국내 출시 임박 소식과 펩트론 관련된 이슈 때문에 펩트론 같은 경우는 장중 상한가까지 올라갔고요. 비만 치료제 대부분 좋은 모습을 보이는 하루였고 지정학적 긴장 때문에 WTI 관련된 가격이 배럴당 77달러를 돌파하면서 석유 관련주, LPG 관련주도 주가 강세였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에 장 초반 2580포인트 부근까지 하락했지만 2600선 언저리까지는 그래도 턱 밑까지 하락폭을 다소 조금 축소는 하면서 끝나는 모습이긴 했지만 하루 종일 굉장히 좀 답답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증권, 서비스업 강세였고요. 통신업과 성유보, 음식료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말씀드렸던 반도체 업종 약세가 이끌었고요. 다음 주 위고비의 국내 출시를 앞두고 말씀드렸던 펩트론 관련된 실적 성장 기대감, 오늘 뭐 공시가 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대봉 LS 같은 경우도 비만 치료제 시장 형성 기대감에 동반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마시는 항암제 중국 판매 본격화 소식에 대화제약도 급등을 하면서 아마 장중 상한가 같나요? 네, 대화제약도 급등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LG에너솔루션이 2028년부터 10년간 벤처 계열사를 대상으로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공시하면서 또 이번 3분기 실적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세액 공제까지 포함하면 기대치보다 좀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공시가 좀 나왔고요. 이제 물론 세액 공제를 빼고 나면 적자입니다만 아무튼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숫자가 나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흐름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관련 밸류 체인인 LG화학과 포스코퓨처엠 이런 종목들도 상승했습니다. 반면 이제 7월과 8월 중국의 화장품 소매 판매 역성장 분석이라든지 중국의 경기 부양지 효과에 대한 선반영에 대한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얘기되면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됐던 화장품은 다소 조금은 약세 국면으로 나타났고요. 제법 많이 빠진 종목들도 나왔습니다.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등은 좀 빠진 모습이고 코스맥스는 오늘 올랐나요? 네, 코스맥스는 좀 다르게 약간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섹터별, 종목별 혼재서 나타나면서 약보합세 뚜렷했고 업종별로는 오락, 문화 그리고 기타 서비스가 강세였고 반면 유통과 화학은 약세였습니다. 내일 FOMC 의사록과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다시 지금 인플레 우려나 금리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로서 FOMC 의사록이나 소비자 물가 지표가 상당히 변수가 될 수 있는 모습이다. 근데 뭐 급격하게 뭐 CPI나 이런 것들 튀지만 않는다면 어느 정도 시장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뭐 그래도 뭐 비만약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바이오 쪽이 그래도 생각보다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아무튼 시장 자체로 봐서는 오늘 양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후에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시장 모습이어서 썩 좋은 시장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루님, 바라밀님, 네, 목소리가 듣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무입니다. 말씀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바톤빅스님, 저도 용각산 먹고 있습니다. 네, 용각산 먹고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만만하지 않습니다. 방송을 좀 하지 않고 꽤 쉬면 조금 나아질까 고민도 되는데 그렇다면 또 방송을 못 하게 되면 또 여러분들 좀 이렇게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러기는 힘들고요. 방송을 해야죠. 목이 찢어지더라도 방송을 하겠습니다. 물론 뭐 꼭 그러실 필요까지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대부분들이 방송에 대해서 또 들어주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방송은 계속적으로 하겠다 말씀을 꼭 드리는 이슈이고요. 아무튼 뭐 환절기이기 때문에 건강은 확실히 감기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감기 몸살이 굉장히 좀 심한 것 같아요. 시장에서 조심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매크로 지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자, 이 표가 뭐냐면 글로벌 유동성입니다. 이 보시면은 유동성 인덱스인데 이 짙은 파란색이 보시면은 글로벌 유동성이고요. 그 다음에 옅은 회색으로 보이는 게 롱텀 사이클인데요. 이 보시면은 약 6, 7년 주기로 이 유동성 관련된 글로벌 유동성 사이클이 있는데 현재는 금리 인하기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확장 사이클, 그러니까 유동성의 확장 사이클로 막 진입한 상황이라서 유동성 환경이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좀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어서 시장이 조금 더 타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 그 다음 자료 좀 보여드리면 이 보시면 골드만삭스인데요. 이 보시면은 리세션 확률 관련해 가지고 나온 이야기입니다. 피디님, 그 다음 표 보여주십시오. 이 보시면은 골드만삭스에서 이 침체 확률 관련하고 이야기 나오는데 기존에 20% 정도의 침체 확률을 올렸던 것을 지금은 15% 정도로 침체 확률을 더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파란색 실선은 블룸버그 컨센서스고요. 빨간색 실선이 골드만삭스의 침체 확률인데 15%대로 더욱더 침체가 좀 더 희박하다 쪽으로 좀 더 낮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다다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면역력 강화에는 홍삼과 프로폴리스, 그렇죠. 이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도 지금 뿌리고 있거든요. 용각산도 먹고 막 장중에 계속 목에다가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도 뿌리는데 만만하지 않네요. 네, 푹 자고 그냥 아무 말을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네, 할 건 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누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힘을 내서 네, 우리 또 업황 관련된 종목 관련된 섹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역시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오늘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전일 장 마감 후에 펩트론이 공시를 통해서 미국 일라이 릴리와 관련해서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 계약 기간은 10월 7일부터 평가 종료 시까지 약 14개월 정도로 보이고요. 계약 금액은 비공개입니다. 계약의 내용은 펩트론 플랫폼 기술을 릴리가 보유한 펩타이드 약물들을 적용하는 공동 연구를 위해서 펩트론은 일라이 릴리에게 비독점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전 세계 대상으로 서브 라이센스가 권리가 포함된 완전 지불된 로열티가 없는 제한된 라이선스로 보고 있고요. 뭐 내부 연구개발 목적과 펩트론과의 후속 상업 라이선스 계약을 위한 목적으로 한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통해서 1개월 지속형 비만 치료제는 성공 시에 파급력 그리고 시장 규모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양사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계약을 위해서 일상 결과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설명까지 했습니다. 지난 11월 LG화학과 판권 계약한 성조숙증 치료제인 루프1 1개월 지속형 제품 개발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번 공장 증설 계획이나 기술 평가 계획이 본 계약 및 상업화로 이어질 가장 큰 증거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펩트론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신한투자증권에서는 판단을 했고요. 아마 후속 상업 라이센스 계약을 목적으로 이런 문구가 들어있는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릴리는 기술평가 기간 약 14개월 2025년 4분기 내에 임상 일상 결과가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본 계약을 할 것으로 신한투자증권은 추정을 했습니다. 자, 임상 시료 생산 후에 연말 또는 연초 임상 일상 IND 신청 예상이 된다까지 평가를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펩트론이 장중 상한가까지 올라가면서 기타 비만약까지 주가들이 상당히 좋았고요. 대봉 LS라든지 그 외에도 뭐 블루엠텍 뭐 등등 D&D 파마텍 이런 종목들도 눈에 띄는 종목들이 되겠죠. 자, 기적의 비만약으로 불리는 노보노디스크 위고비 관련해서 이달 중순 국내에
출시될 걸로 보이고요. 중간 유통을 맡은 줄릭 파마 코리아가 일단 15일 오전 9시부터 자사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위고비 물량의 주문 접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죠. 다음 주인가요? 네, 다음 주 정도면 위고비가 이제 시장에 풀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펩트론, 뭐 대화제약, 올릭스, 대봉LX, 블루엠텍 이런 종목들도 주가가 조정 관련해서 주문을 받았다, 상당히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섹터입니다. 역시 반도체 섹터인데 오늘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자,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액은 약 79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9조 1천억 정도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전망치가 뭐 10조 3, 4천억 정도가 전망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닝 쇼크로 볼 수 있죠. 자, 근데 뭐 시장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번에 어닝 관련해서 일부 지금은 시장에서 뭐 물론 KB증권인가요? 컨센서스가 가장 낮았던 지금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9조 7천억 정도가 됐는데 발표는 9조 1천억이 됐습니다만 시장에 소위 말하는 삼성전자의 스트리트 컨센, 여의도 바닥에서 이야기하는 스트리트 컨센이 앞자리가 8조 원대가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사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최악은 지났다, 조금 안도하는 쪽도 여의도에서는 수급들이 좀 그런 식으로 반응도 했다는 점, 이게 시장에서 좀 알려진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어닝 쇼크가 나오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어쨌든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역사적 최하단까지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빠져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급락하기는 좀 어렵다는 인식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장중 한 2% 가까이 1.8% 정도 빠졌었는데 종가 무렵에는 그래도 조금 하락폭을 줄이면서 끝났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뭐 6만 원이 안 깨진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여기에서 급락적으로 뭐 더 많은 주가의 하락을 아주 급락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가격 수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영업이익단이 물론 성과급 제형과 관련된 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LSI나 파운드리 쪽에 생각보다 좀 더 큰 적자가 좀 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 HBM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또 퀄리파잉이 좀 늦어지고 있다,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사실은 상당히 좀 이제 수줍은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사과문이라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 수줍은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등등을 포함해서 일정 부분 좀 이제 아주 긍정적인 어떤 소설을 좀 돌려보면, 자, 수줍은 고백을 한 것은 결국은 추후에 뭔가 변화가 있는 내부적인 좀 이슈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고백해놓고 뭔가 좀 이렇게 드라마틱한 변화를 좀 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아주 소설 같은 긍정적인 이야기까지도 좀 돌아오기도 했습니다만, 뭐 알 수는 없죠. 근데 자, 그다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24년 3분기 잠정실적 설명 자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약간 사과문 비슷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좀 뭐 최근에 없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엔비디아의 HBM3 8단 제품 관련해서 콜 승인 테스트를 받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3분기 콜 완료를 예상했지만 사실 모종의 이유로 이 과정이 미뤄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것들이 좀 이렇게 일단 사과문을 내고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뭐 소설 같은 생각도 하는 쪽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결국은 이런 소설 같은 생각보다는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맞는 거겠죠. 자, 거기다가 지금 지난밤에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급등을 했고요. 그 외에도 엔비디아도 4% 이상 올라가다가 2%대로 조금 주춤은 했지만 플러스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쪽에서 반도체 관련된 섹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오늘 실적 발표가 영향을 주면서 반도체 소부 장가이 별로 좋지 못했고 하이닉스가 좀 더 또 빠지는 모습까지 보였다는 점, 그리고 AI 챗봇이라든지 지능형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조금은 다시 빠지는 종목인데, 그래도 소부장들이 급락은 안 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뭐 5% 10% 이렇게 급락하는 종목은 없었고요. 1, 2% 이렇게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일부 전선과 전력 설비 이런 종목들이 좀 빠지기도 했는데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경고 들어왔습니다. 아마 주가가 단기 급등을 해서 그런지 아마 투자 경고가
들어온 것 같대요. 뭐 그런 것들도 일부 좀 오늘 빠지는 것에 좀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뭐 전선과 전력 설비 쪽은 뭐 중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견조하게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는 있는데, 다만 전력 설비 변압기 쪽은 2분기 대비 3분기가 엄청나게 좋을 수는 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2분기 숫자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아마 2분기 대비해서는 QOQ 플랫하거나 일부 종목은 전분기, 2분기 대비 조금 빠지는 실적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조금 있어서 아마 최근에 급등 이후에 일부 변압기 종목들은 조금 눌리거나 쉬어가거나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해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K증권에서는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애널리스트 의견을 냈는데, 세트 부진 속에 비메모리의 단기 회복 가시성은 좀 낮은 편이다. 다만 HBM 공급 부족 지속을 감안하면 HBM 본격화는 결국 가시화될 전망이고, HBM3E 본격화와 레거시향 보수적인 캐펙스 전략이 필요하고, 공급 제약과 HBM3 본격화는 사이클에 대한 신뢰로 이어질 것이다. 뭐 다소 조금은 보수적이지만 공격적인 부분들보다는 보수적이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인 면도 있다라고 SK증권은 방어를 좀 했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도 향후에 업황 관련 코멘트를 내면서 메모리 관련해서는 GPU와 ASIC 수요 강세 이어지면서 HBM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4분기 실적 눈높이가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성수기 이후에 고객사 메모리 재고 안정화를 기대한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구매 수요가 감소되고 있는데, 일단 뭐 최근에 폴더블 폰 초기 판매량 부진이 다소의 리스크 요인으로 본다는 거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북미 고객사 스마트폰 사전 판매 부진이 확인되는 가운데 벤더 다변화 전략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단기 주가의 상승 반전 기대감을 자극할 재료가 좀 부족한 면은 있지만, 우려가 대부분 기반영된 현재 주가, 삼성전자 주가가 재차 낮아질 눈높이를 고려하더라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구간으로 판단돼서 매도에 대한 실익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매수 의견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좋다기보다는 뭐 팔아봤자 별로 남는 게 없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다만 뭐 다른 걸 좋은 걸 사야 되면 팔고 사야 되겠죠. 네, 그거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예, 다른 거 좋은 거 있는데 삼성전자 굳이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겠다고 본다면 지금 가격에서 팔 만한 실익은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증권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뭐 PBR 기준으로는 역사적 최저점이니까요. 뭐 과거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겪은 시점에 PBR 기준까지 빠져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지금 가격에서 급락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것들이 분석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증권의 노건창 연구원님도 오늘 아마 어디 다른 쪽에 아마 설명회, 아마 어떤 업황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 자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 자체는 겨울이 아니다는 게 확실하다. 다만 삼성전자는 다소 좀 겨울에 대한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현재 겨울이 맞을 수도 있다. 다만 결국은 HBM 관련해서는 HBM3E 뭐 8단, 12단, 16단 요것보다는 진검 성분은 HBM4에서 삼성전자가 조금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는 HBM4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삼성전자를 보는 게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이런 코멘트를 하셨다고 합니다. 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 그 다음 헤드라인 좀 보여주시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이 관련해서 자, 루팡이라는 플랫폼에서 올려주신 해외 이제 그 관련된 헤드라인 기사인데요. AI 붐이 분기당 10만 개의 GPU 출하를 이끌면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물론 최근에 주가가 급락을 했죠. 뭐 일부 뭐 재무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이렇게 공매도 공격도 받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많이 빠졌다가 어제 급등하면서 어느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액체 냉각 제품군도 공개한다고 발표하면서 AI 서버 관련된 제조업체의 수가가 수주간의 하락세를 겪은 뒤에 약 14% 이상 상승 급등을 한 걸로 보이고요. 따라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아마 이번 상승세가 지속된다고 한다면 시장 가치가 30억 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조사 회사인 오르텍스에 따르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공매도 비율은 자유유동 주식의 약 20% 이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약 35억 9천만 달러에 달하는 공매도가 있다고 하네요. 이것이 공매도자들이 주식을 되사기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현재 가격에서는 공매도자들이 단기 손실을 보고 있고
포지션을 청산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다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급등한 것도 공매도 청산, 쇼커버가 들어온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는 지난 2주 동안 가치의 9% 이상이 빠졌지만은 여전히 올해 기준으로는 66% 이상 급등한 숫자이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부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가 좀 들어오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섹터는 역시 2차 전지와 자율주행인데요. 지난밤 유가 급등했다는 인플레 우려 부각이라든지 페드의 금리 인하 속에 조절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10년물이 4%대로 올라왔죠. 3대 뉴스 모두 하락하면서 테슬라도 마이너스 37%로 빠졌습니다. 로보택시 행사에 대한 비관론이 일부 제기가 되면서 주가를 끌어내렸다 분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 구겐하임 증권에서는 테슬라에 대해서 로보택시 공개 행사가 뉴스에 팔아치우는 셀온드 뉴스 이런 쪽의 반응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분석 리포트를 냈다고 합니다. 이번 이벤트에 관해서 과장된 측면이 많다고 본다라고 리포트를 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가 상당히 높지만 궁극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향후에 12개월에서 24개월 내에 로보택시를 상용화하기까지 신뢰할 수 있는 실제 경로가 이번 행사에서 나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그러니까 말로만 때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보고서를 낸 것 같아요. 또한 테슬라가 신차를 공개한다고 해도 자동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을 추가로 확대하기보다는 이 회사가 차지하고 있는 기존의 점유율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이게 카니발라이제이션입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신차가 나오면 기존에 팔리고 있던 차량이 판매가 줄어들면서 새로운 신차가 그 점유율을 잠식하기 때문에 카니발라이제이션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이버 트럭 판매가 성장하긴 했지만 이는 대부분 테슬라의 모델 S와 모델 X가 판매를 잠식하는 기능에 불과했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이 많이 판매도 성장하고 있는데 기존에 나왔던 다른 모델을 잠식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자동차 매출 이익률이 포함된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 그 성장의 질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은 이 시점에서는 주가 상승에 필요한 어떤 단일 촉매제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아주 박하게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테슬라도 어제 빠지기도 했고요. 자,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일부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오늘 좀 조정을 역시 받는 모습까지도 나온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오전에 2차 전지주가 조금 좋지는 못했습니다만 다만 오후 들면서 이제 모멘텀이 생기면서 일부 2차 전지주들은 올라왔죠. LG 에너지솔루션이 메르세데스 벤츠 계열사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을 공시를 했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LG 엔솔 같은 경우는 28년부터 38년까지 북미와 기타 지역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계열사에 총 50.5기가와트시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할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 금액과 주요 조건은 경영상 비밀 유지를 이유로 밝히지를 않았습니다만 업계에서 계약 규모를 이제 추정하기를 아마 미니멈 한 5조 9천억 정도에서 맥시멈 7조 2천억 정도까지는 될 것으로 아마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수주 물량이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로 주목받는 46 시리즈인 것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LG 엔솔이 더군다나 이제 3분기 잠정 실적을 또 발표를 했는데 연결 기준 매출액은 6조 8,7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4,483억 원 정도입니다. 시장 전망치인 3,442억 원을 약 30%가량 상회한 수치로 나왔고요. 아마 가동률 개선이라든지 매출 증가에 따른 고정비 부담 완화, 비용 절감 노력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보이는데 아마 세액공제 AMPC 금액을 4,660억 정도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를 제하면 실질적으로는 영업손실이 177억 적자로 사실은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AMPC를 포함해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예상치보다 30% 정도 높게 나오는 영업이익을 일단 잠정치로 발표했다. 이것도 긍정적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고요. 최근에 4680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밸류체인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4680 배터리 이야기는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어제 방송을 참고하시면 관련주들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섹터는 오늘
화장품주가 사실 종목들마다 좀 급락을 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는데요. 대부분 종목들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7, 8월 중국의 화장품 소매 판매액이 역상승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국내 화장품주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여기에 따라서 주로 중국 쪽의 비중이 높았던 뭐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뭐 이런 종목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고 전반적으로 화장품 섹터가 좋지 못한 모습을 오늘 보였다. 볼 수 있는데요. 일부 또 중국의 경기 부양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어느 정도 반영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조금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다만 하나증권에서 오늘 이제 주가, 그러니까 화장품 관련된 섹터에 대한 하락에 대해서 업종 하락 코멘트를 내기는 했는데요. 자, 외사 리포트에서, 그러니까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에서 선행 지표 관련된 수출, 출하량, 아마존 순위, 구글 트렌드에서 다소 7월 대비 둔화된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다만 미국 주요 쇼핑 시즌에 반등할 것에 대한 의견 피력도 있었다는 거죠. 실제 회복할 것의 의견을 주장했고 그리고 ODM을 탑픽으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지표들이 7월 대비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있다라고 우려를 제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요 미국의 쇼핑 시즌에 반등을 할 거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탑픽은 OEM, ODM사들을 탑픽으로 본다라고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기는 했습니다. 근데 내용상에 꼭 7월 대비 좀 둔화됐다. 이것에 대한 우려가 좀 더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역시 7월 대비 둔화된 사실에 대해서만 너무 오늘 주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하나증권에서는 피크아웃 우려는 이르다고 판단 역시 하고 있고 비중국 볼륨은 커진다. 특히 이제 미국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죠. 그리고 중국이 빠지다가 최근에 제가 화장품 섹터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시. 그래서 한국의 화장품이 중국향 수출로 나가는 비중이 다시 상방으로 고개를 들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는 점 최근에 자료를 해서 말씀드렸고요. 미국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8월 지표만 놓고 보면은 미국향 수출이 중국을 추월했는데 다시 중국이 올라가면서 중국이 다시 수출 비중 1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비중국 볼륨은 또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 오히려 중국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섹터에 유리한 환경으로 역시 보인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평가를 했습니다. 수출의 경우에 북미 수출의 베이스 부담이 높아진 것은 맞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국 진출 업체 수 증가라든지 볼륨 확대 측면에서 모멘텀이 꺾이기는 아직은 이른 시점으로 본데요. 비중국에서 가장 큰 지역인 북미가 침투를 측면에서 아직은 3% 미만이다. 뭐 2, 3% 정도 되는 거죠. 실제 과거에 우리나라 화장품이 중국에서 제일 잘 나갈 때 중국 시장 내에서 한국 화장품의 비중이 8%까지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쪽의 시장에서 아직 2, 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침투를 측면에서 아직은 상당히 초입 국면이라는 거고요. 미국 시장에서 보다 큰 오프라인 채널은 이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온라인 채널 쪽에서 상당히 좀 잘하고 있었는데 오프라인 채널까지 북미 쪽에 이제 신규로 진입하고 있는 초입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8로 확장 중이고 동남아, 인도, 중동 지역의 다양한 지역에서 수요가 나타나고 있고 미국항 출하량 경우에는 업체들의 미국 재고 확충 시점이 체크시했을 때 프라임데이 빅딜이라든지 그 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 대응 물량을 이미 3분기에 완료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선적 시점 차이로 한 8, 9월 규모 대비는 낮아질 수 있어서 아마 주요 행사 시점 차이로 판단하기 때문에 뭐 8월보다 뭐 7월보다 뭐 좀 낮아진다 이런 것들은 다소 좀 시점의 문제이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저 주요 브랜드의 구글 트렌드 같은 경우는 긴 시기를 보면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계속 주요 쇼핑 시즌에 좀 더 관심도 확장된다는 측면에서 단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평가를 했고요. 3분기 실적 측면에서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컨센서스 대비 하회할 것으로 봤고요.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는 컨센 대비 상회할 것으로 리포트로 공유를 했다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게 이제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양사 모두 국내 성장률 두 자릿수 지속 예상하면서 25년 중국 부양책에 따른 실수 회복이 또 나타날 경우에는 중국 익스포저가 있는 ODM사가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다. 역시 뭐 외국계 증권사가 됐든 국내 증권사가 됐든 지금 화장품 관련해서는 지금 OEM, ODM사를 가장 탑픽으로 좀 많이 뽑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 신한투자증권에서 소비재, 그러니까 지금 섬유의복과 화장품 관련된 최근에 코퍼레이션 이렇게
그 코퍼레이션 데이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관련된 요즘에 좀 신한처 정도 하고 있는데 아마 첫 번째 날 관련된 그런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발표 자료에서 보면 실리콘2 관련해서도 엄청나게 실적에 대한 숫자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장중에 돌았습니다. 코멘트들이 나왔기 때문에 숫자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이 아직까지는 뭐 피크아웃을 보기보다는 조금 더 조정 이후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섹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아이폰 관련주인데 역시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제프리스가 애플 주식의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제프리스가 아이폰 16의 혁신적인 신기능이 부족하고 AI 기능도 다소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년 대비 시장이 예상하는 5에서 10%의 판매 증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강력한 AI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하드웨어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아이폰 16과 17에서는 AI 기능 구현이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아이폰 18 정도까지 가야 다음에 아마 좀 개선이 될 수 있다. 그러면 2026년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내년 나오는 제품 정도면 AI 인텔리전스가 어느 정도 구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많기 때문에 26년 정도 이게 나오는 쪽 관련해서 보다는 25년 물량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이런 이유로 현재 주가가 상당히 좀 애플이 좀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제프리스는 평가를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AI가 애플의 주요 성장 동력이 되지 못한다고 전망을 하면서 지난밤 애플 주가가 2.25%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이폰 관련주가 오늘도 하락하는 모습을 같이 보여주는 모습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아쉽죠. 그리고 LG 이노텍이나 예를 들어서 BH 같은 경우도 지금 PBR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보면은 역사적 하단입니다. 이것들도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지기 좀 쉽지 않은데 여전히 모멘텀이 좀 약하고 없기 때문에 다시 좀 반등이 나오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역시 길게 본다면 또 죽어가는 모습도 또 충분히 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밸류에이션이 저점까지 왔다면 좀 이제 분할로 좀 살 수 있는 그런 시각도 있겠죠. 물론 이제 올라가는 데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고 모멘텀 확인할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은 호흡이 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답은 없습니다만 아주 겁낼 만한 어떤 그런 주가 수준은 아니다. 현재 자리가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남북 경협주가 상승을 했는데, 자, 트럼프의 약진이 최근에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대통령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경합을 보이고 있다. 이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후 뉴스와 여론조사 기관 유거브가 이게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미국의 선인 171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 사이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48%,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가 46%를 얻으면서 2%포인트 차이로 해리스 부통령이 살짝 앞서고 있다 이렇게 나왔죠. 격차가 많이 줄었다고 보입니다. 과거에 격차가 한 5%포인트 정도까지 벌어졌었는데 지금 2%포인트로 살짝 격차가 줄었다 이렇게 야후 뉴스와 여론조사 기관 유거브가 이야기한 것들이 나오죠. 근데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폴리마켓닷컴이라는 쪽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자 대통령 후보 관련된 부분에서 위너가 트럼프가 더 아주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52%, 해리스가 48%로 다소 조금 해리스가 밀리고 있다고 또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 기간마다 들쑥날쑥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많이 뒤처진다고 보았던 지금 트럼프의 약진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트럼프의 약진이 나타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남북 경협과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다. 물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트럼프 쪽에 좀 더 유리한 섹터들이 움직임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해리스 트레이드와 관련된 종목들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또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여론조사 기관마다 약간 들쑥날쑥합니다. 해리스 쪽이 우세다고 이야기한 쪽도 있고 트럼프가 역전했다고 보는 쪽도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UBS 쪽에서 이게 이야기하는데 흰색 실선을 보여주는 게 이제 공화당이고요. 푸른색 실선이 지금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이 좀 더 앞서고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UBS 트레이더 룸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트럼프 트레이드가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UBS 트레이드 룸에서는 이런 도표를 가지고 트럼프 트레이드 is back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롱 트럼프,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매수를 하는 어떤 부분들이 아웃퍼폼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공화당 승리 바스켓은 미국의 리쇼링, 그 다음에 리플레이션, 그 다음에 IRA 롤백, 금융규제 완화, 무역전쟁 확대 수혜주 이런 쪽으로 공화당 승리,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로 볼 수 있는데 최근 금융주 롱 포지션 같은 트럼프 트레이딩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지금 이 금융주들의 롱 포지션이 또 다시 나오면서 금융주가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딩이 미국 시장에서 다시 부상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자, 주가가 부정적인 뉴스들은 뭐 이미 트럼프 트레이딩 쪽에 관련된 섹터들이 이미 부정적인 것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포지셔닝도 매우 깔끔한 상태라고 UBS 트레이드 룸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 쪽으로 조금 더 점수를 주는 모습까지 보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마시고요. 아, 이게 목이 쉽지 않네요. 야, 이게 정말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딱 차오릅니다. 자, 물 한 잔만 좀 더 마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트레이드가 나타난 거 보이고요. 자, 그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섹터는 이제 정유와 LPG 쪽인데요. 역시 중동전 확전 우려 지속 때문에 역시 에너지 관련주가 주가들이 좀 흐름이 좋습니다. WTI가 지금 11월 인도분 가격이 3.7% 급등한 77.14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최근에 5개월 연속 상승을 했는데 브렌트유 12월 인도분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2.88달러 상승한 3.69% 급등한 80.93달러까지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일단 올라오는 거 보이고요. 더군다나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지만 시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타격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란이 뭘 하겠냐? 호르무즈 해협을 또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석유 시설 타격 그리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우려가 상당히 좀 훨씬 더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 이야기 나오면서 또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이전보다 강력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이란을 직접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인다라고 외신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거점인 수도 베이루트 남부를 중심으로 레바논 전역에 대한 공습을 또 이어가고 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도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동 쪽에 어떤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7일 기존 외신에 따르면은 WTI 2개월 선물에 대한 풋옵션 대비 콜옵션 비율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치솟았던 2022년 3월 이후에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게 뭐냐면 풋옵션 대비 콜옵션의 비율이에요. 이게 22년 3월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된 그때 당시보다 훨씬 더 높은 최고치를 달하고 있다. 그러니까 콜옵션 쪽으로 원유에 대한 상승 배팅을 상당히 높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임박 가능성 때문에 아마 이란의 석유 수출이 막힐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다시 국제유가 상승 쪽으로 투자자들이 배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죠. 뭐 그런 것들이 역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또 너무 많이 튀어오르면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 인플레 관련된 쪽도 어려운局면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일이 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중동 이슈가 완전히 가시적으로 좀 뭔가 평화 조성이 좀 안 되고 있죠. 뭐 이런 것들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을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유가 부분은 아직도 조금 더 상방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압력이 가고 있지 않느냐. 예, 뭐 옵션 포지션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럴 가능성이 좀 있는데 뭐 그러다 보면 이렇게 풋옵션 대비 콜옵션이 가장 최고치까지 올라왔다면 이게 만약에 뭔가 변화가 생기면 또 이렇게 콜옵션을 풀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또 갑자기 유가가 확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급하게.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장단에 어떻게 움직일지는 확신할 수는 없고요. 아직까지는 콜옵션을 상당히 많이 배팅을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구글이 AI 오버뷰 광고 도입 소식 등의 광고주가 깜짝 상승을 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최근 구글이 생성형 AI를 활용한 검색 서비스 AI 오버뷰를 광고를 도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오버뷰를 공식 출시한 지 약 5개월 만으로 미국, 브라질, 일본, 멕시코 등의 광고를 우선 적용하고 국가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달부터 AI 에이전트인 코파일럿에 새로운 광고 방식을 적용하는 등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들이 새로운 방식의 광고를 도입하는 데 시간을 들이고 있다 전해지고 있고요. 유튜브도 이제는 또 이렇게 뭐 상품 같은 것도 팔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가고 있어서 역시 IT 기업들이 새로운 방식의 광고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익화 모델 같은 것도 속속 도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적인 텍스트 검색 시장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뭐 업계에서는 AI 기반 검색 관련된 링크 내부의 내용을 요약해서 제공하고 있고 이전과 같은 모델로 수익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AI 검색으로 변화한 광고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지 못한 기업들이 아마 타격이 좀 크지 않겠느냐 밝히고 있고 뭐 광고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를 보다 보면 뭐 왼쪽 하단이나 뭐 오른쪽 어디 위에다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옵션픽처럼 이렇게 뭐 상품을 살 수 있는 뭐 그런 것들까지 이렇게 붙어서 요즘에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확실히 뭐 검색 광고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리고 유튜브 쪽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이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유료화라든지 수익화 모델 관련해서 현저하게 좀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켜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목 상태가 방송 말미에 조금 좋지 못해서 이렇게 불편하게 해드린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요. 내일 좀 푹 쉬고 모레에는 또 좀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내일 쉬시고 모레 웃는 얼굴로 뵙겠습니다. 아시죠? I see you.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